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추궁했죠. 그런데 아들은 우린 손만 잡았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평소에 남자들도 자유롭게 만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짝으로 먹던 신우이가 오랜 시간 내숭을 떨었던 거였죠. 당연히 신우이는 임신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발달한 예비 시어머니는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그때 들키게 된 거였습니다. 임신 7주 차였다는 걸요. 문제는 이걸 신우이도 몰랐다는 거였죠. 평소 생리불순이 있어서 혹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었기에 본인도 놀라고 놀란 얼굴 그대로 파혼을 당하게 됐던 거였습니다. 집에 와서 울면서 인생을 망쳤다,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저는 이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게 저 역시도 임신을 하게 됐고 그대로 이혼을 단념하게 됐죠. 힘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 한 집에 두 임산부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이거 신발이네? 네,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 달콩이 거는 없어? 친한 친구들이 선물한 거라서요. 지금 차별하는 거 맞지? 왜? 넌 남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좋은 집에 부잣집 딸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난 홀어머니에 혼자 애 키우는 그런 애라서? 아니... 그럼 왜 이런 걸 보이게 해서 사람 미치게 만들어? 일부러 그런 거잖아 지금! 그래서 저는 육아용품 하나를 사더라도 무조건 2개를 사야 했고 제가 다니는 요가 센터까지도 같이 끊어줘야 했어요. 신우이가 난리가 나면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었고 남편도 저만 비난했기 때문이었죠. 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특히나 기억나는 건 과일이었는데 제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유별나게 비싼 과일 먹고 싶다 하더라. 음식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태어날 애가 널 닮았나 보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보채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 먹는 애들이었어. 그리고 내 딸도 그렇고. 그냥 귤만 들려주면 잘 먹잖니. 얼마나 까탈스러운 손주가 나오려는지. 아휴... 솔직히 음식 가지고 타박하는 건 욱하더군요. 옛날 분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막상 자신의 딸이 입덧을 하기 시작하니 다른 쪽으로 절 괴롭히셨죠. 너 이게 뭐야? 내가 여기서 음식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그냥 과자. 넌 제가 저렇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게 가엾지도 않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야. 너 먹고 싶은 건 당장 먹어야 하겠으니까 뭐 남이사 괴롭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못됐다. 정말 가정교육 개판으로 받았어. 이게 그 미국 마인드 뭐 그런 거야? 아니 어머님 아직까지도 아는 거고. 나가서 먹어. 전 그렇게 먹고 싶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먹든가. 앞으로 이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게 하지 마라. 너도 같은 임산부면 가장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잖아. 근데 너는 입덧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청없고 못된 짓이야. 알았니?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2명이 임신했을 때 1명이 입덧을 하면 나머지도 굶어야 하는 건가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일을 제가 모르는 거고 제가 이기적인 거라고요. 저는 단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미안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비스켓 같은 과자로 허기를 달랜 거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먹게 했죠. 억울하게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밖에서 뭔가를 먹고 들어오면서 저만 같은 동질감을 느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고요. 그래서 한 번은 고기를 먹으러 혼자 나갔었는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 얼굴에 탈취제를 들이부으신 적도 있었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게 결혼 2년 차였고요. 물론 저도 이런 것들을 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너무 계산적이라고 했죠. 영양? 지금 그런 게 중요해? 가족은 유대가 우선이야.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면 당연히 우리도 그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 난 임산부야. 순전히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 애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나 혼자 나가서 먹은 게 그렇게 잘못이야? 누나 입장에선 더 서운하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는데 넌 되고 난 안 된다? 너한테 서운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 나랑 비슷한데 왜 쟤는 다르지? 하는 순간에 불쾌해지는 거야. 넌 왜 그런 걸 이해 못해? 유학을 해서 그런가? 뭐만 하면 유학 어쩌고 하는데 유학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거기에 5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한국 사람이라는 게 달라지기라도 해? 내가 발음을 꼬아서 말하길래 단어를 못 알아듣기래. 대체 우리가 다른 게 뭐라고 매번 상식이 없다는 말을 해?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그니까 내가 왜 일반적이지 않냐고 묻는 거야. 좋아. 그럼 서민들이라고 하자. 넌 서민들의 입장을 몰라. 됐냐? 그게 상식이야 우리한텐. 뭐? 서민? 그래. 넌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서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누나 말처럼 머릿속이 꽃밭이라서 모르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아니야. 애초에 너네 집과는 차이가 있지. 계산기로 두드려서 나오는 관계가 아닌데 넌 매번 그걸 증명하려는 게 문제라고. 계산기로 두드리는 건 당신이랑 형님 아니야? 뭐? 내 차 가지고 매번 둘이 싸우고 다투고 사람들 시선에만 관심이 있고 뭘 타고 다니는지 뭘 하고 다니는지 그것만 중요하잖아. 그리고 서민 하면서 서민의 대표처럼 굴지 좀 마. 가난해도 베풀고 사는 사람 많아.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보다 조금만 못하는 사람 보면 의지가 부족하고 박약해서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라고 막말하는 사람이잖아. 야, 그건 그럴만 하니까. 당신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난 하찮은 인간이고 못한 인간은 의지 박약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서민의 표본이라는 거니? 너 지금 이거 막말이야, 막말!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저는 그날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이 일로 시어머니 시누이에게 단단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말이 엄청난 욕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며 남편을 무시한다는 말까지 들을 소린 줄 그날 처음 알았죠. 아무래도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산후조리 문제로 또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친정에 오라고 했지만 딱히 그 기분으로 내려가고 싶진 않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반대하던 결혼을 했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키기 싫은 마음이요.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원에 갈 생각이라고 슬쩍 말하니 시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그때 이 산후조리원을 보면서 질투할 시누이를 떠올리며 같이 등록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면서 서럽다고, 저게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난리를 친 거죠. 이에 남편도 뾰족한 눈으로 저를 노려봤고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너! 시집 왔으면 우리 집에 맞게 행동해라. 잘 사는 집에서 왔다고 시위하니? 왜 매번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또 핑계 대려고. 똑똑한 척, 난 유학까지 다녀온 부잣집 딸인 걸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려고? 너 진짜 무섭다. 아무리 애가 철이 없고 못 배웠다고 해도 산후조리? 그런 거 허세야, 허세. 너나 나나 다 들어가고 하니까 너도 같이 그래? 우리 애 미혼모인 거 뻔히 알고 회사도 사정 때문에 그만둔 거 알면서. 저는요. 됐다. 너 산후조리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우리 집 무시하는 게 아니면 그냥 애 낳고 회사 복귀나 해. 애는 내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하지만 어머님, 하지만이고 저지만이고 우리 집에 산후조리원은 가당치 않아. 얼른 돈 모아서 분가나 해라. 이제 너 살림도 잘하잖니?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 알았어? 우리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밭일하고도 잘 살았어. 그거 다 허세고 사치야. 넌 그런 거 하지 마. 온갖 불쾌함이 치밀어 오를 때 제게 분가라는 말은 정말 단 한 개의 숨구멍이 되줬습니다. 그간의 불쾌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죠. 마치 오래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신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회사로 복귀를 했죠. 직원들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말입니다. 몸은 솔직히 말이 아니긴 했지만 이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면 분명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와 날짜가 거의 차이 나지 않던 시누이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잠깐 잊고 있었던 불쾌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딜 갔다고? 그러니까 누나 산후조리원 보냈다고. 진짜 웃긴다. 그래서 그 돈을 당신이 냈다는 거고? 그럼 어쩌냐? 그렇게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데. 엄마랑 나도 한참 씨름했어.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다며.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라고. 엄마도 당신한테 미안해.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진짜 엄마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어. 이건 진짜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가진 미안함은 10원짜리 동전만큼의 크기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게는 허세와 사치라고 했으면서 본인들이 하니 평범한 소시민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했던 자신들이 그런 사치를 하는 곳에 입성했다는 자체를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뜻을 그대로 느꼈죠. 시누이는 그곳에 2주 정도를 머물렀는데 퇴원할 때 시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내일 퇴원하는 거 알지? 네 시누 퇴원하는 시간 날짜 맞춰서 미역국 끓여놔라. 대충 고기 넣지 말고 가자미 있지? 그건 넣고 푹 오래 고아서 끓여놔. 그때 제 아이는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연차까지 내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혼을 완전히 결심했어요. 다 괜찮아진다? 조금만 있으면 맞춰진다? 아니, 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허영심과 허세,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았고 이혼은 필수였어요.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그 절이 제 것이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가자미가 들어간 미역국 대신 이혼 서류를 준비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한 시누이를 데려온 남편,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난리가 났죠.
당신 지금 장난해?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아가, 너 정말 독하다. 꼭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짓을 시위하는 거야? 잘해달라고? 관심 받고 싶어서 시위해?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 옳게 질투해? 그럼 옳게도 가면 되잖아. 왜 집안에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그 셋은 자신이 할 말을 쏟아냈고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말이 멈추길 기다렸습니다. 일단 남편, 고작 이런 일 아니고 당신 자격지심에 숨이 막혀서 죽겠어. 내가 곱게 자란 게 잘못이야? 내가 유학 다녀온 게 그런 취급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니? 너 나한테 질투해? 야, 기분만 나쁘면 야야 하는 소리 나고. 너도 가정교육 참 잘 받았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몸 함부로 굴리는 법도 가정에서 성교육으로 가르치신 건가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니? 내가 이 집의 어른인데?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딸은 미혼모인데 그건 가정교육으로 안 다루셨어요? 옳게 미쳤어? 이게 죽으려고 우리 엄마한테. 너도 가만히 있어. 너 솔직히 사회생활하면 내 눈도 못 쳐다봐. 고만고만한 회사에서 우글우글 몰려다닐 줄이나 아는 뜨내기 주제. 허세에 찌들어서 남의 물건이나 손대는 도둑년. 가족? 하,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왜? 진짜 쪽팔려서 이젠 못 살겠다. 야, 너 진짜 후회 안 해? 후회? 후회를 왜 내가 하니? 네가 해야지. 아, 당신이 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 집 내 집인 거 알지? 당장 나가! 그때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제 앞에 오셨고 제 어깨를 밀기 시작했죠. 이게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이랑 정확히 갈라야지. 너 그래.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이참에 갈라서라. 뭘 믿고 까불어 까불기를? 엄마! 그때 남편이 기억이 났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결혼 초에 집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남편이 자금이 모자라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살기로 했는데 그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었죠. 아마 그때 제게 그냥 도와달라고 했다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각각 코인 그리고 주식에 손을 댔죠. 그런데 거기서 코인은 이익을 봤는데 주식에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도 2천만 원 정도는 벌었는데 본인이 코인에 소질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게 화근이 됐죠. 주식에 있던 돈을 모두 빼고 코인에 넣었고 그야말로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전 재산이 물에 젖은 솜사탕처럼 사라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예민하게 굴어도 저는 그 상실감 때문일 거라고 이해하기도 했죠. 평생을 아끼며 모았던 돈이 없어졌다는 걸 말도 못하고 오죽 답답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툭툭 던지던 예민한 말투는 습관이 됐고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아니 여보. 그래, 이번 일은 내가 잘못한 거라고 치자. 치자? 진짜 한 대 치고 싶네. 이 맥반석 오징어 같은 놈아. 너 주식으로 코인으로 결혼자금 다 날렸고 그거 우리 친정에서 돈 내줬잖아. 그래서 이 집 명이 내 거야. 당신이랑 공동이 아니라고. 나 이 집 팔려고 내놨거든?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식구들 다 데리고 꺼져. 꺼지라니. 욕은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우리 누나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혼이라는 게 절차도 있는데 당장 나가라니. 일단 생각을 해보고. 심해? 왜?
생각을 왜 해? 나 유학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당신 말뜻도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이 말이 욕인 줄 몰라? 이 맥반석 오징어 새끼야? 나가라고 나가는 그런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이삿짐 싸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역을 나눠 모두 싸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막아서는 시댁 식구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자 이렇게 말했죠. 유학 시절의 유창한 발음? 아닙니다. 아주 한국적인 그런 발음으로 따따블, 짐 밖에 내놓고 이 사람들 쫓아내준 분에게는 보너스! 라고 외쳤어요. 이혼 서류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그들을 내 앞에서 치우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뜯어가겠다는 심산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3년이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이라서 다행히 최악은 면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진짜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면서 남편이 제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차량 절도로 신고를 했죠. 웃긴 건 그걸 팔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절도 도난 차량인 걸 알고 경찰서에서 마주한 일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기억 하나 없이 헤어진 거였어요. 경찰서에서도 저한테 매달리고 빌고 울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죠. 사과는 받아줄게요. 근데 이게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 근처에서 서성거리면 신고할 겁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서류로도 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 소식은 잘 모릅니다. 이혼 진행하면서 2번 만났는데 행색이 좀 안 좋았다는 거는 확실해요. 가난을 극복했다는 근거 없는 자부심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아마 남편이 날렸던 돈 안에 시어머니 돈이 포함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철저히 숨긴 걸 보면 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가난을 처음부터 다시 극복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위치 혹은 재력,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당연시 되는 것들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쓰는 건 당연하고 서열이 높으니 막대하는 것도 당연하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집안일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남자니까 남자답기를 강요하는 행동들, 바로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도 모자란 게 인간관계입니다. 가난함? 인생의 시련? 물론 세상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을 극복한 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삐뚤어진 사람도 있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래야 더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자격지심보다는 자부심을,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랑 저랑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